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친정아버지께서 사위에게 3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갈궜더니 시어머니의 폐악질이 멈췄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된 35살 여자입니다. 집착스러운 시어머니와 고집불통 남편 사이에서 속이 터질 뻔했던 사연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어린애 같은 저희 남편 이번에 혼쭐 좀 났을 거예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졸업 후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30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성적인 매력 같은 건 전혀 못 느끼던 둘이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좀 잡으니까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서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입장이라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서로 집에 인사를 갔어요. 남편은 성격이 워낙 유들유들하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큽니다. 그래서 할 말도 잘 못하고 거의 회피하려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족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는 아들이랑 자주 교류하고 소통해서 하루에 3번씩은 꼭 전화를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사이라면 남편도 즐거워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금 떨떠름해 보이더군요. 이게 일방적인 집착이라는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 같은 집안 사람이 될 건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 자주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남편에게 했던 집착이 저에게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될 줄은 몰랐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던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출근 전에 하고 점심시간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무슨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기랑 통화하는 걸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면서 윗사람을 그렇게 대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전화를 받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참고 받아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라뇨.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을 텐데 신혼이기도 하고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한번 그렇게 넘어가 주니까 제가 좀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 뒤로부터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바로 그날 밤에 시댁으로 소환당하고 1시간 동안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시댁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두 번은 좀 참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부터는 왜 이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을성도 바닥이 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좀 따졌어요. 아니,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업무 중인데 바로 콜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당신이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제가 짜증이 나서 막 퍼부었더니 남편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거 하나 못 참아주면 시어머니랑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공격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자기 엄마가 더 무서웠던 거죠. 이거는 남편 선에서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전화가 와도 진짜 짧게 대답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남편한테 말하라고 바꿔줘 버렸고요. 저한테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던 남편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귀찮은 건 매한가지였는지 엄청 단답형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기 자식도 싫어하는 이 전화는 도대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애가 유치원에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은 뭘 먹었다는 것까지 말해야 했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좀 애를 옆에 두고 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건 죽어도 싫었는지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애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사실 아이에게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게 정확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애가 장염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한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애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냐? 죽에는 뭘 넣고 있냐? 내가 하면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너는 뭐 하느라 애 건강도 못 챙기냐? 하면서 간섭이랑 간섭을 다 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지금 애가 걱정되는 건지 저한테 그냥 지적하고 싶은 건지 헷갈렸어요. 손자가 궁금했으면 하는 일도 없는데 와서 바로 간병을 해줬겠죠. 어머니, 맨날 전화로만 물어보지 마시고 오셔서 애를 봐주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했더니 자기는 몸이 아픈데 애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서 그놈의 손목이랑 무릎을 탓하더군요. 그때 딱 알았어요. 본심은 자기가 좋은 할머니인 척 하고 싶었던 거란 걸. 이런 억압적인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점점 지치고 애도 할머니랑 전화하기 싫다면서 맨날 피하고 싶어 하니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시어머니가 집착이 너무 심하다.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이고 이렇게 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 차단하고 살고 싶다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너희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냐?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고 사돈을 설득해야 정상이 아니냐고 하시길래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 맞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가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시더니 대충 분위기가 파악되셨는지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 생일이랑 시어머니 생일이랑 3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따로 챙겨드렸는데 아빠가 이번에는 같이 식당이라도 빌려서 생일맞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돈이 2배로 들던 걸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했죠. 친정아빠 생일 일주일 전에 어느 정도 식당을 정하려고 아빠랑 계속 통화로 대화하는데 아빠가 남편을 자주 바꿔주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냥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되지 왜 꼭 자기랑 하셔야 하냐고 피하려 했지만 친정아빠가 강경하게 남편을 바꿔달라고 해서 상의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고 남편이 대답했는데요. 남편이 골라놓은 식당 리스트를 쭉 들어보시고는 갑자기 고작 이거를 골라온 거야? 양가 어른들을 같이 모시는데 이런 곳을 골라오는 거는 안목이 너무 없네. 좀 생각하고 다시 말하게 하면서 깐깐하게 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예민하게 대답하니까 남편도 깜짝 놀라서 어버버했고 저도 이게 지금 우리 아빠 맞나 의아했습니다. 실은 아빠는 원래 아량이 넓고 남편을 잘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새 차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보태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한 거니까 당황할 만도 하죠. 자네, 더 꼼꼼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주게. 내일 정오까지 시간 줄 테니까 가격, 시간대, 사람들 오가는 정도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리스트 5개 정도 뽑아서 전화하게. 사람이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식당을 알아오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싫다고 할 수 없으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가 되기 전까지 저희 아빠는 신랑에게 3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잘 알아보고 있냐고 닥달했고 작정한 듯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저는 아빠가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게 보여서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는 참기가 어려웠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살짝 화를 냈습니다. 5개를 골라서 가면 5개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더 알아보라고 하고 더 알아봐서 가면 이전에 골랐던 것이 좋다고 하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었겠죠. 도대체 장인어른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피말라 죽기를 바라시는 건가? 남편은 저에게 좀 말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웃기만 하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식사를 하기로 한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집이 같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돈을 보는 거라 시어머니도 많이 긴장한 듯 보였어요. 친정아빠는 사위가 식당을 고르느라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먼저 말을 꺼내셨고 남편은 대답도 하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음식만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위랑 소통하면서 통화를 많이 하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3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자네? 아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대로 잡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그냥 물어보지 말고 넘어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동안 자주 전화를 했더니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괴로워 보이는 걸 느꼈는지 생일도 생일인데 사람이 숨도 못 쉬게 그러면 되겠냐고 저랑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날을 세우듯 말했습니다. 좋은 날을 같이 챙기는 건 좋은데 애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돈? 그리고 너는 남편을 도와줘야지 해준 게 뭐냐? 염치도 없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일도 생각하지 않고 쏘아댔고 아빠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시더니 크게 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이 저희 딸에게 한 집착틀은 괜찮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거는 심하다고 느끼시냐고, 왜 우리 딸한테 괴롭게 행동하시냐고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졌고 당연히 아들내에 관심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렇게 전화하실 거면 와서 애라도 봐주시던지요. 그것도 아닌데 왜 사람 괴롭게 하셨습니까? 저도 땡서방에게 똑같이 해줄 테니 자식 속상해하는 거 보면서 사돈도 한번 속상해 보세요. 제가 말했으면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네 뭐하네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아빠가 나서니까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사이다 100잔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꿍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더 밀어붙이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자네는 우리 딸을 지켜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당장 사과하고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갈라서게. 그리고 이번에 차 살 때 보태준 돈도 다 토해놓고 나가게. 아빠의 사이다 멘트로 시댁 쪽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결국 친정아빠 앞에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방치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엄마도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분하게 생각하는 듯이 저를 째려봤지만 옆에 친정부모님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제하겠다고 말하더라군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도 시어머니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바로 바뀐 거는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끊기도 하고 잘못 전화했다고 하면서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집착하려고 하면 바로 아빠한테 말해서 남편도 똑같이 당하게 해버렸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전화를 끊으려 하길래 어머니는 생각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나 봐요. 손가락을 묶어두세요. 하고 제가 비아냥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했냐고 언성을 높이길래 지금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되니까 시어머니 습관이 싹 굳혀지더라고요. 아직도 아빠랑 밥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아빠 성격이 이렇게 확실한지 몰랐기에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랑 분리가 되니까 너무 자유롭고 아이랑도 평화롭게 지내주는 중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시어머니한테는 거울 치료가 답이었나 봐요. 아버님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안부 전화, 인사, 태도 지적 이런 거 반복하는 어른들 보면 참 멍청해 보입니다. 좀 그럴싸한 걸로 트집을 잡을 지능도 안 돼 보이죠? 친정아버지께서 멋지게 거울 치료를 해주셨네요. 아버님도 쓰니님도 참 멋지십니다.